안녕하세요, 곶동남 시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토데스크사의 퓨전 360 캠 강좌 영상이고요. 영상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오축 가공기 셋업 잡는 법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모델링을 인식시키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이 오축 가공기를 배우기 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축 가공기 프로그램을 퓨전에서 짤 때나 뭐 다른 캠 프로그램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걸 짤 때 어떤 식으로 요거를 이제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을 하냐면 캠 프로그램한테 저희는 지금 퓨전을 배우고 있으니까 퓨전 360에게 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가 부딪히면 안 되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당연하죠. 어디는 깎아도 되는 건지 알려줘야 됩니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사실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줄 거고요. 사실 퓨전 360에서 컴퓨터가 알아서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서 계산을 못 해준 부위는 꼼꼼히 체크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한다. 요 로직으로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3축 가공기를 충분히 잘 다룰 수 있는 상태에서 배우시는 걸 조금 더 저는 추천해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5축 가공기가 실수를 했을 때 장비 가격이 워낙 비싸서 조금 좀 내 장비라도 사실은 돈이 나가서 아까울 거고요. 뭐 자기가 다니는 그 회사의 장비라면 좀 더 눈치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충분한 그 3축 가공기의 이해도를 쌓으시고 숙련도 쌓으시고 5축으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매뉴팩처로 바꿔야겠죠. 저는 이제 한글판 요번에 새로 나온 한글판을 좀 설치를 했어요. 바지개님께서 요거를 좀 이제 만들어 주셨던 요걸 가지고 제조로 넘어가서 요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요. 이 제조로 들어가면은 요렇게 처음에는 이제 요렇게 이제 닫혀 있을 텐데 요렇게 이제 브라우저 메뉴에 있는 요 모델을 한번 쫙 열어주세요. 요렇게 열어줘야 조금 더 이제 내가 어디가 충돌하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충돌을 좀 피할 부분을 선택하는데 좀 편리합니다. 이 상태에서 3축에서도 가공을 하려면 먼저 이 소재의 위치, 그 다음에 작업물의 위치 이런 것들을 정해줬죠. 그 다음에 깎을 놈이 어떤 건지 그걸 하는 게 여기 보면 제조 바로 옆에 있는 셋업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셋업 기능을 눌러주시고요. 요 셋업 기능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를 밑에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일단 고정구는 패스하고요. 모델부터 볼게요. 요 모델이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1번입니다. 1번에 캠 프로그램한테 어디가 부딪히면 안 되는지 알려줘야 된다. 근데 3축에서 배울 때는요. 여기 보면은 모델은 내가 최종으로 가공할 모양. 지금 여기서 최종으로 가공할 모양은 무엇일까요? 이 브라켓 요거 하나죠. 사실 요 브라켓 요거 하나면 3축에서 가공을 할 때는 보통 요 브라켓 하나를 제가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갑자기 그 어디가 부딪히면 안 되는지 알려줘야 한다라는 그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요 내용이 되게 뭐랄까 최종 가공 모양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최종 가공 모델링의 모양까지만 부딪히지 않고 나머지를 전부 깎아내면 최종 모델링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링 저희가 이제 모델을 요 브라켓을 선택을 하면 이 모델링을 침범하는 툴패스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여유값을 뭐 마이너스 값으로 주지 않는 이상 여기를 침범하는 툴패스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요 기능을 좀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브라켓만 선택을 했지만 지금은 요 주변물을 전부 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일이 클릭하면 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으니
브라우저를 펼쳐서 원래는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펼쳐 본 겁니다.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펼쳐서 본 거예요. 조랑 조투 선택하고요. 어댑터 선택하고요. 이 스톡은 아니에요. 스톡은 아니고 그다음에 바이스 선택하고요. 서플레이트 선택하고요. 내가 부딪히면 안 될 곳. 여기 보면은 UMC750C라고 있네요. UMC750의 C축이라는 거고, 이 UMC750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스 기계고요. 제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도 사실 UMC750입니다. 네, 여튼 그렇고요.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딱 보면 제가 지금 선택한 요 부분이 요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깎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베드를 깎으면 안 되겠죠? 이 바이스 서브 플레이트 보조판도 깎으면 안 되겠죠? 센터링 바이스도 깎으면 안 되겠죠? 내가 깎으면 안 될 부분을 전부 다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 스톡 안에 있는 요 브라켓 요 모양도 이 모델링을 침범해서 깎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셋업을 보면 셋업 안에 있는 요 모델을 선택을 할 때 1번을 요렇게 해주는 겁니다. 캠 프로그램한테 퓨전 360에게 어디가 부딪히면 과절삭되면 어디가 절삭되면 안 되는지 알려주는 기능으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모델에서는 여기서 모드에 여기 보면은 from solid라고 있을 거예요. 영어로 보통 이제 많이 쓰실 거니까 그렇게 들어가셔서 여기서는 이제 스톡이라고 하면 원 소재의 모양이죠. 원래는 이게 2번이 되는 건데요. 원 소재의 모양이 되는 거죠. 원 소재의 모양은 스톡이니까 이걸 그냥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끝일까요? 아닐까요? 뭐 당연히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자, 이 스톡이 요거 하나만 선택되어 있으면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 때 요 박스 하나만 나오거든요. 그럼 굉장히 충돌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어디서 불편하냐면 알아서 퓨전 360이 캠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사실 어떠한 캠 프로그램도 다 똑같아요. 이 자동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는 건 이 컴퓨터가 순간 이제 그 모델링을 잘못 인식하거나 서페이스면이 좀 고르지 못한 경우에 툴패스가 그쪽으로 침범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절삭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100%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서 계산을 할 때 컴퓨터도 실수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실수가 자주 발생되냐면 불안정한 서페이스 모델링일 경우, 특히 툴이 좀 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툴이 튄다고 하면 튄다라는 건 과절삭에 영향을 분명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검토를 하려면 사실 과절삭이 이 모델에서 일어나도 안 되지만 사실 여기 보면은 요런 이제 그 배드나 요런 것도 이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게 여기서도 똑같이 어댑터, 바이스, 서플레이트, 그 다음에 UMC 750, C엑시스, 그 다음에 스톡까지 선택을 해주셔야 검증을 할 때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선택할 때랑 안 할 때랑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스톡을 선택을 하고 그냥 일단 OK를 할게요. 아직 셋업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뭐 그냥 3D에 어댑티브 클리어링을 하나 선택을 하고 공구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공구 같은 경우에는 뭐 엔드밀을 뭐 평엔드밀로 하나 할게요. 지금 16파이 해서 뭐 한 4날로 하고 16 잡고, 보통 이제 50에 45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뭐 한 3000 뭐 한 1200 요정도 할게요. 날당절 성능 1로. 그래서 600 요정도 넣고요. 뭐 그냥 1번에다 넣고 만들겠습니다. 근데 만들 때
그냥 이렇게 엔드밀 만들면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주변 전체 이 형상도 만들어줘야 돼서 여기 이제 홀더에 보시면 BT40에 뭐 C25를 쓴다거나 아니면 BT50에 31을 쓴다거나. 근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뭐 BT50에 C32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저는 BT40을 쓰기 때문에 요걸 써도 뭐 상관없는데, 뭐 여기에 없으신 분들은, 홀더에 없으신 분들은 여기 샤프트 여기 들어가셔서 플러스 하나 누르고요. 높이는 사실 상관없고 상측 그 직경이랑 하측 직경 요것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C32라고 하면은 밀링척 규격이에요. C32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밀링척은 경우 BT50이라고 해서 뭐 이제 각도 규격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C32라고 해서 밀링척이 내경 크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규격으로 잡는데, 상하 이 다이아미터가 85, 90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85로 이제 실측이 되면 90으로 잡아주시면 좀 더 좋죠. 좀 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어셉트 눌러주시면 되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도 되고, 여기 이제 이게 있으면 홀더에 내가 이제 원하는 CT50 요것도, 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이런 것들 쓰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없으면 샤프트 요 기능을 써가지고 좀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튼 이렇게까지 해서 어셉트 누르고 뭐 셀렉트 눌러서 이렇게 공구를 선택을 하고요. 이 공구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가공 툴을 일단 간단히 내서 이 셋업을 그 스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요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상측에서 뭐 한 일단은 선택을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깎아볼까요? 여기서 조금 더 마이너스 뭐 이 정도 해서, 그 다음에 부하량은 뭐 16 곱하기 0.2 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절입 간격은 2배만 할게요. 32. 뭐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뭐 요렇게 이제 툴패스가 났는데, 중간 절삭 간격이라고 해서 그 3축 가공 그 교육 영상 보시면 제가 업로드한 요 이제 계단을 타고 가는 요 높이에 대한 값이 있는데, 요게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좀 줄여줄게요. 요것만 지금 여기는 스텝업이라고 돼 있는데 좀 바뀌었네요. 여튼 요거를 0.5 정도로만 해놓을게요. 여기 좀 촘촘하게 이제 상색 틀이 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모델을 이렇게 숨기고 보면 요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한 게. 그래서 이 주변물이 나중에 틸팅을 했을 때 이게 충돌이 되는지 어떤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스톡을 내가 그 깎을 원소재 모양만 선택을 하지 말고 어댑터, 다이스, 서플레이트, 그 다음에 UMC 750C 엑시스까지 같이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재생성을 한번 하고요. 이렇게 뭐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델을 숨기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자 이번엔 어떤가요?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스톡을 선택을 해놓으니 이 전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깎을 소재처럼 인식이 돼서 이 주변이 다 보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친구도 보이고요. 그래서 충돌 중지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보면, 네, 저희가 이제 날 깊이보다 이게 깊게 들어간 충돌되는 것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셋업을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우측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스톡에서 주변물을 선택을 해주고 가공할 원소재,
그 다음에 모델에서도 이 주변물을 선택해주고 가공할 최종 모델링 이렇게 선택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모델 선택하고 스톡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이 중심점, 공작물의 원점을 잡는 방법이 스톡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스톡점은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전체 선택한 거에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디자인에 들어가서 내가 잡을 원점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갈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 사각형의 중심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가셔서요, 상면을 선택을 하고요, 스케치를 누르시면 여기로 스케치가 잡혀요. 이 상태에서 저는 선을 누르고 이 사각의 중심점을 하나 선택하고 반대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럼 이 선의 중심점을 또 하나 원을 그리면 이 원이 이 사각의 중심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 놓고요, 스케치 종료하고 여기 보면 다시 매뉴팩처로 가서 셋업 더블 클릭해서 여기 보면 저희가 선택을 안 했던 스톡박스 점이 아니라 선택된 점, 셀렉트 포인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영화판에선. 이걸 선택을 하고 이 원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뭐 이제 사람마다 이제 세팅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요 이제 라첼 렌치 들어가는 요쪽에 보통 이제 X축이 길게 횡방향으로 놓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X축을 좀 돌려야겠죠. 요거는 이제 3축 가공기랑 똑같습니다. 방향에서 X, Y축 선택 누르고요, X축은 여기, Y축은 여기를 선택을 하고, 지금 Y축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Y축 반점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누르고 셋업을 잡으면 내가 이제 정확한 원점을 잡고, 그 다음에 X축, Y축도 정확하게 잡고, 내가 깎을 놈, 그 다음에 깎아야 할 놈과 그 주변물에 대한 인식까지 정확하게 시켜줘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할 땐 꼭 이 모델을 꺼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내가 가공을 하다가 실제로 충돌이 생기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통 3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요런 이제 기장이 분석을 할 때 뭐 상면에서 잠깐 스톡 숨기고 여기까지 길이를 했을 때 42mm면 된다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길이를 좀 늘려주면 되겠죠. 3축에서는 그래서 상면에서 기장만 정확하게 보면 돼요. 여기가 숄더 길이가 이렇게 잡으면 충돌을 안 하겠죠. 이런 식으로 3축에서는 사실 이 엔드밀의 길이만 딱 봤을 때 얘가 충돌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5축으로 넘어가면 전에도 말했다시피 위에서만 깎는 게 아니라 옆에서 깎을 때 이 주변물도 간섭이 받는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셋업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선택하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어디가 부딪히고 어디가 부딪히지 않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봤던 이 툴패스를 가지고 옆에서 깎는 법, 뒤에서 깎는 법,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틸팅하면서 깎는 그런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